이광 세자가 자신의 몸을 미끼로 삼아 팔척귀를 유인했다. 과연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궐은 공포와 혼란으로 뒤덮였다. 핏빛 귀의 형상이 이광의 몸 위로 떠오른 그 순간 궁궐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 속에 잠겼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 태자 이광 박제준분 은스러진 몸을 간신히 일으키며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의 눈동자는 광증의 잔재로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대전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왕 이정 김지훈분 이 홀로 앉아 경기석으로 만든 애첩의 유리알을 손에 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광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왕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태자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단단했다. 전하, 저를 제물로 삼으시옵소서. 그 한마디는 대전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광의 말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팔척귀, 그 저주받은 존재가 이 궁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피로 목을 축이고 궁궐의 혼을 갉아먹는 그 괴물을 멈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제 몸을 미끼로 삼아 그를 유인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울렸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비장함이 배어 있었다. 왕 이정은 눈을 가늘게 뜨며 태자를 응시했다. 태자, 그대는 이 나라의 미래다. 어찌 감히 그런 무모한 말을 입에 담는가? 왕의 목소리는 엄중했지만 이광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 발짝 다가서며 무릎을 꿇었다. 전하, 저를 믿으시옵소서. 이 광증, 이 공포는 제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팔척귀는 이미 제 영혼의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 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대전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이광의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걸고 던진 최후의 카드였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단이 뒤섞여 있었다. 제가 그를 유인하면 여리와 강철리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저주를 끊을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전하, 제 목숨으로 백성을 구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광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렬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창백한 얼굴 위로 땀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마치 불꽃처럼 타올랐다. 왕 이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며 유리알을 쥔 손을 꽉 움켜쥐었다. 태자, 그대의 결심이 이토록 굳건하다면 짐이 어찌 맞겠는가? 하지만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대도 알지 않는가? 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다. 이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섬뜩할 만큼 차분했다. 전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팔척귀가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제 피를 탐하고 제 영혼을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를 끌어들여 그 욕망을 끝장내겠습니다. 그의 말은 대전의 공기를 갈랐다. 그 순간 궁궐 밖에서는 불길한 바람이 휘몰아쳤다. 마치 팔척귀가 이광의 결심을 감지한 듯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다. 이광은 고개를 들어 어두운 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가 온다. 그는 속삭였다.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여리는 오김에게서 얻은 단서를 따라 궁궐 깊숙한 지하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윤갑이 남긴 훈령의 일부가 쥐어져 있었다. 그 낡은 종이에는 경기석의 비밀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강철리의 희생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빛, 그의 행동은 진심일까? 아니면 승천을 위한 또 다른 계략일까? 여리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윤갑의 진실을 알아내지 않는 한 그녀의 마음은 결코 평온을 찾지 못할 터였다. 같은 시각 강철리는 궁궐의 외곽에서 홀로 서 있었다. 인간의 육신은 그를 점점 더 짓눌렀지만 그의 감각은 날카로웠다. 공기 중의 감도는 불길한 기운, 팔척귀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쥔 검을 꽉 움켜쥐었다. 여리!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무엇을 믿든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독이 스며 있었다. 강철리는 자신의 존재가 여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그녀에게 그는 여전히 괴물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괴물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광의 결심은 궁궐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다. 백성들은 태자의 무모한 계획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고
신하들은 왕에게 간청하며 이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이광은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낡은 갑옷을 꺼냈다. 그 갑옷은 선대 왕이 팔척귀와 맞서 싸울 때 입었던 것이었다. 이광은 갑옷을 입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제 너와 나 둘 중 하나만 살아남는다. 그는 낮게 읊조렸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팔척귀를 끝장내겠다는 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궁궐의 밤은 점점 더 깊어갔다. 이광은 단신으로 궁궐의 가장 어두운 구역, 팔척귀가 출몰한다는 저주받은 숲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경기석이 박힌 단검이 쥐어져 있었다. 그 단검은 윤갑이 생전에 만든 마지막 작품이었다. 이광은 단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윤갑, 내가 남긴 이 무기가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그의 심장은 두려움 없이 뛰었다. 그러나 숲의 어둠 속에서 팔척귀의 붉은 눈이 번쩍였다. 그 눈빛은 마치 이광의 결심을 비웃는 듯했다. 저주받은 숲은 죽음의 침묵으로 뒤덮였다. 태자 이광은 경기석이 박힌 단검을 손에 쥔 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공기는 팔척귀의 사악한 기운으로 무거웠다. 갑자기 붉은 눈빛이 나무 사이로 번쩍였다. 이광은 숨을 멈추고 단검을 고쳐 쥐었다. 드디어 왔구나. 그는 낮게 속삭였다. 팔척귀의 거대한 그림자가 숲을 뒤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 괴물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톱은 피로 물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광은 두려움 없이 괴물을 마주했다. 내 피를 원한다면 가져가라. 하지만 너는 이 숲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외침은 숲 전체를 울렸다. 같은 시각, 여리는 지하의 비밀 석실에서 윤갑의 훈령을 발견했다. 낡은 두루마리에는 팔척귀를 봉인할 수 있는 주문과 경기석의 진정한 힘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주문은 완성되지 않은 채 끊겨 있었다. 여리의 손이 떨렸다. 윤갑, 왜 이걸 끝내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젖어 있었다. 그 순간 강철리가 석실로 뛰어들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여리, 시간이 없다. 이광이 지금 팔척귀와 맞서고 있어. 그의 말에 여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강철리는 두루마리를 훑어보며 단호히 말했다. 이 주문, 내가 완성하겠다. 하지만 내 믿음이 필요하다. 여리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처음으로 느끼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숲에서는 이광과 팔척귀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졌다. 이광은 단검으로 괴물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팔척귀의 힘은 압도적이었다. 그의 몸은 상처로 뒤덮였고 피가 땅을 적셨다. 이제 내 영혼은 내 것이다. 팔척귀가 포효하며 이광을 덮쳤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을 가르는 빛이 숲을 밝혔다. 여리와 강철리가 석실에서 주문을 완성해 경기석을 활성화한 것이었다. 강철리는 자신의 전 생명의 기운을 주문에 쏟아부었다. 그의 몸은 점점 투명해졌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다. 여리, 이제 너만 믿는다. 여리는 눈물을 흘리며 주문을 외쳤다. 빛은 팔척귀를 휘감았고 괴물은 비명을 지르며 서서히 무너졌다. 이광은 쓰러진 채로 숨을 헐떡였다. 팔척귀는 사라졌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일 힘을 잃었다. 여리가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다. 태자, 왜 이렇게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광은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궁은 안전하다. 그의 눈이 서서히 감겼다. 강철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사라졌다. 그의 존재는 완전히 소멸했지만 여리의 마음속에는 그의 진심이 영원히 남았다. 궁궐은 새벽빛으로 물들었지만 희생의 대가는 모두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관객은 숨을 고르며 마지막 장면을 바라본다. 이 승리는 과연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저주의 시작일까? 어둠 속 미소가 희미하게 떠오르며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막을 내린다.